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 평생 부부와 사랑의 생리를 연구해온 박현우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나이 들어서 다시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단 한 달만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평생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표현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남성들은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야말로 사랑이 가장 깊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37년 차. 남편은 늘 성실했지만 말이 적고 아내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아내는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간단한 과제를 드렸습니다. 1주차, 하루 한 번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이름을 불러주세요. 2주차, 하루 한 번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3주차, 하루 한 번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세요. 4주차, 하루 한 번 아내가 좋아했던 추억 한 가지를 꺼내 이야기해주세요. 그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 미소조차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그의 아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장님, 요즘 저 사람이 자꾸 눈을 맞춰요. 그리고 웃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눈빛이 변하면 그 관계 전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단 30일의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아내의 눈을 몇 초나 바라봤는가?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아내 눈빛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 이어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는 약속으로요. 원장님, 우리 부부는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사랑을 앗아가는 건 세월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결혼된 사소한 일에도 웃고 설렜던 두 사람이 세월이 흐르며 서로의 존재를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공기는 늘 필요하지만 감사하지 않죠. 그게 바로 위험한 시작입니다. 남성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한눈 팔지도 않았고 돈도 벌어다 줬고 성실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여성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녀들은 함께 있는 느낌을 원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은 천천히 마모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명확히 증명됩니다. 부부가 감정적 교류를 멈추면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즉, 신체적 나이보다 정서적 거리감이 관계를 먼저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변할 때는 좋지만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변할 때는 사랑이 병이 됩니다. 한 노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남편은
이제야 알겠어요. 아내의 조용함이 편한 게 아니라 내가 귀를 닫았던 거군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탓이라고 말하는 많은 문제는 사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젊을 땐 사랑한다 한마디의 미소를 짓던 아내가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는 이유도 그동안 쌓인 무표정한 시간 때문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작은 벽이 되고 결국 커다란 거리로 자랍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의 함정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간의 뇌는 회복력이 강합니다. 작은 관심, 작은 칭찬, 짧은 대화, 이런 자극이 다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내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이고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편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익숙함을 깨는 첫 망치가 될 것입니다. 익숙함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표현을 잃으면 관계는 잠이 듭니다. 이제 그 잠을 깨울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남편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내가 나한테 차갑게 대합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늘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을 몰라요. 이 두 문장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온도, 즉 대화의 온도에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 평생 수많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말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나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의 핵심은 사랑의 유무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여성의 뇌는 남성보다 언어적 연결에 훨씬 민감합니다. 단어 하나, 목소리의 높낮이, 표정의 미묘한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 라는 말이라도 무심하게 던지면 일상이고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묻는다면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말이 없으면 평화롭다 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말이 없다는 건 감정의 온도가 이미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평균 60세 이상 부부 중 하루 10분 이상 대화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2.3배 높고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놀랍게도 대화의 횟수보다 중요한 건 감정이 담긴 말의 온도였습니다. 한 번은 제 환자 중 68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의 무뚝뚝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피곤해 보여.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건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은 완벽한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이건 과학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감정을 표현할 때 남편이 단순히 그랬구나 라고만 반응해도 그녀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한마디의 공감이 약보다 강력한 회복제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아내가 하루를 이야기할 때 조언하지 말고 들어만 주세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마디 그랬구나. 그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존재가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온도가 있는 대화에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하루 1분 그 온도를 되찾아 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선 실제로 60대 부부가 어떻게 대화의 온도 하나로 다시 설레는 관계로 돌아갔는지 그 놀라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67세, 아내는 63세. 겉보기에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 한마디 섞기도 불편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친절하지만 따뜻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친절하지만 따뜻하지 않다. 이 말은 겉으론 함께 살아도 마음은 이미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30일 동안 서로에게 아무런 평가도 지적도 하지 말고 하루에 딱 5분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5분으로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결혼을 바꿉니다. 첫 주에는 침묵뿐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주부터 남편이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잘 자나 싶었어. 그때 그 김치찌개 맛이 아직도 생각나. 아내는 처음엔 대꾸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주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당신이 좋아할 햇살이야. 그 말에 아내는 오랜만에 웃었다고 합니다. 30일이 지나 그 부부가 다시 제 앞에 섰을 때 아내는 눈가가 젖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사람이 변했어요. 이제는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녀의 말 뒤에 남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변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게도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대화의 반복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그 부부가 증명해준 셈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매일 5분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남편의 혈압과 수면 상태가 모두 좋아졌습니다. 심리적 안정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건강의 일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몸이 회복되고 몸이 편안하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표현이 잠들었을 뿐입니다. 단 30일의 대화로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부가 실천했던 하루 10분짜리 사랑 호르몬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습관이 어떻게 뇌를 바꾸고 아내의 마음을 다시 두근거리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제 나이도 들었고 굳이 손을 잡을 나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어도 손을 잡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사람의 뇌에는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감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생리작용을 합니다. 놀랍게도 단 10초의 포옹과 5초의 손 맞잡음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즉, 사랑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의 약인 셈입니다.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 눈을 맞추며 인사한 그룹과 그냥 일상적으로 인사한 그룹을 비교했죠. 단 3주 만에 눈을 맞춘 그룹의 옥시토신 수치는 평균 23% 상승했고 수면질과 행복도는 모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단지 하루 몇 초의 눈 맞춤이 사람의 뇌를 바꾼 것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도 이런 변화를 직접 봅니다. 70대 남편이 어느 날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당신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내의 표정이 얼마나 부드럽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 한순간 긴 세월의 냉기가 녹았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설명됩니다. 촉각과 시선은 언어보다 빠르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말로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가볍게 손을 잡는 행동이 뇌에 더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따라서 하루 10분 이렇게 해보세요. 1분 눈을 맞추며 오늘은 어떠셨나요? 2분 손을 잡고 아내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3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말하세요. 4분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10분이 바로 뇌를 다시 사랑의 모드로 전환시키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녀는 손끝의 온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느낍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어떤 남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대단하지 않지만 매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의 회복은 거창한 고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 10분 눈 맞춤과 손 맞잡기. 그 단순한 일상이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불러옵니다. 다음에서는 반대로 이 소중한 호르몬을 무너뜨리는 남편들의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하며 본 부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표현의 실수가 반복된 것입니다. 남편들은 대체로 나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성의 뇌는 감정에 대한 기억을 남성보다 오래 보관합니다. 특히 무시당했다고 느낀 순간 그 상처는 오랫동안 퇴색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친 마음은 다시 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아내의 마음을 서서히 닫게 만드는 3가지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대화 중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응 그래 하고 넘기는 습관이죠. 여성의 뇌는 이때 나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신호를 받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둘째, 감정의 평가입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럴 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 이런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말입니다. 여성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그녀의 감정을 평가하면 뇌는 즉시 방어 태세로 돌입합니다. 공감하지 못할 땐 이렇게만 하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이 말이 1000마디의 변명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표현의 결핍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단어를 말하지 않는 습관이 마음의 거리를 키웁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작지만 반복되면 여성의 뇌는 이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때부터 감정이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어도 불안하고 대화가 있어도 더 이상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남편이 따뜻한 말이나 손길을 건넬 때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함께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불안을 완화하고 신뢰를 다시 세워줍니다. 즉, 실수를 인식하고 행동을 바꾸는 순간 그녀의 뇌는 진짜로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남편의 작은 무심함이 10년의 벽을 만들지만 하루의 진심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요즘 너무 무심했나 봐. 미안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뇌는 바로 그 순간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남편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 어떻게 아내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래 표현이 서툽니다. 그 말은 대부분 남편들이 하죠.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는 습관적인 회피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표현이 서툰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서툼을 핑계로 노력조차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표현을 피하는 순간 관계는 정체되고 정체된 관계는 결국 서서히 냉각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몸이 대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 환자들이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나 위장장애를 호소하지만 그 근본에는 감정의 억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차의 72세 남성. 늘 무뚝뚝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분이었죠.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안 해도 평생 함께 있었잖아. 그 순간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함께 있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마음이 그립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짧게라도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 내가 미안했어. 그 작은 문장들이 쌓이자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설명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뇌의 편도체 활동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즉, 감정을 말로 내지 않으면 몸이 대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표현을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서툰 고백이 오히려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아내는 완벽한 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듣고 싶은 건 형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나는 원래 표현이 서툴러. 이 말은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건 방패가 아니라 벽입니다. 그 벽 뒤에서 당신의 아내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는 그 벽을 허물 때입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그 말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내의 뇌를 가장 따뜻하게 자극하는 회복의 언어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의 어색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용기 내는 순간 그녀의 상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물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종종 간과되는 주제, 즉 잠자리보다 더 중요한 정서적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닿아야 하는 이유, 그 진짜 생리학적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예전처럼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의 근본 원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정서적 연결의 단절. 몸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남성들은 흔히 관계를 물리적인 친밀감으로만 생각하지만 여성의 뇌는 정서적 교감이 먼저 충족되어야 신체적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여성의 뇌는 사랑을 대화, 눈빛, 온기로 인식합니다. 즉, 말 한마디의 따뜻함이 곧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정서적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성적 만족도는 평균 2.7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60세 이상 부부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반응보다 감정의 안정감이 관계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5세 남성 환자는 아내와 5년 넘게 잠자리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젠 아내가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담 끝에 드러난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은 내게 한 번도 괜찮냐고 묻지 않아요. 몸은 가깝지만 마음은 너무 멀어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에게 있어 친밀함은 정서적 교류의 연장선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따뜻한 대화 없이 다가가는 시도는 그녀의 뇌에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여성의 신체는 본능적으로 다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의 감정이 안정될 때 체내의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신체적 반응과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이 따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이 아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그녀의 마음에 닿으세요. 그녀의 하루를 물어보고 그녀의 걱정을 들어주고 그녀의 미소를 기억해 주세요. 그 후의 손길은 결코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맞추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맞을 때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한 부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매일 밤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요. 신기하게도 그게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부부는 신체적 친밀함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서로를 다시 연인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몸의 거리를 좁히려면 먼저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회복이 실제로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랑이 회복될 때 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정, 기억, 애정, 신뢰, 이 모든 것이 뇌의 신경회로와 호르몬에 의해 조정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공감이 작동할 때 두 사람의 뇌파가 놀랍게도 동기화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가 진심으로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때 상대방의 미로뉴런, 미로드론이 활성화되어 서로의 감정을 마치 같이 느끼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통한다는 표현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할 때 남편이 단순히 그랬구나 라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반응한다면 두 사람의 뇌는 같은 패턴의 감정 전류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남편의 뇌에서도 동시에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즉, 공감은 서로의 뇌를 동시에 치유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하버드대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하루 10분의 진심, 어린 대화가 부부의 뇌 연결망을 다시 활성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냉담했던 부부도 3주간 감정대화 루틴을 실천한 후 뇌의 전두엽 활동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즉, 부부 사이의 회복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회복 과정입니다. 이건 사랑의 과학이자 삶의 의학입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말로만 싸우던 부부가 어느 날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이제 알겠어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 순간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뇌의 리셋입니다. 감정 회로가 다시 따뜻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논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 눈빛, 말 사이의 온기, 이 세 가지가 그녀의 뇌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아내의 감정을 듣고 판단하지 않고 그녀가 느끼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게 바로 뇌의 신뢰 회로를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제게 한 70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요즘 아내가 다시 웃습니다. 제가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젊을 때보다 더 예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공감이 지속되면 두 사람의 감정 기억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그 결과 오래된 상처가 흐릿해지고 새로운 애착이 형성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회복되는 뇌의 비밀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뇌 회복 원리를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0일 실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당신의 아내 눈빛을 바꾸고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0일 회복 루틴은 제가 40년 넘게 부부 상담과 진료를 하며 정리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10분의 시간과 당신의 진심만 필요합니다. 세 가지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눈 맞춤 루틴. 하루 한 번, 눈으로 대화하기 하루 중 단 30초라도 아내의 눈을 바라보세요. 아무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눈을 맞추며 당신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선 교류만으로도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감정적 안정감이 회복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어색함이 친숙함으로 바뀌고 그녀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2단계 칭찬 루틴, 하루 한마디 감사 표현하기. 오늘 밥 맛있었어. 당신 덕분에 편안했어. 요즘 당신 얼굴이 환해졌네. 이런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칭찬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두 사람의 뇌에 보상 회로, 리워드 서킷을 작동시킵니다. 그 회로가 활성화될 때 뇌는 이 관계는 행복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버드대 부부행동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보다 5배 이상 많을 때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작은 칭찬이 관계의 생명선입니다. 3단계 회상 루틴, 주 1회 추억 나누기 매주 한 번.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우리 처음 여행 갔던 곳 기억나? 그때 당신이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 추억을 떠올리는 대화는 뇌 해마 히포참푸스를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감정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영역으로 기억 속 행복했던 장면을 다시 재생시키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즉, 단순히 기억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랑을 현재로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이 3가지 루틴을 30일 동안 실천하면 뇌의 감정 회로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무엇보다 눈빛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루틴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다시 배우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던 손길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사랑이 다시 작동하는 신경학적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진심을 기억합니다. 그 진심이 반복될 때 관계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이제 와서 늦은 거 아닐까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시계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갑니다. 단,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30일 이 3가지 루틴을 실행해 보세요.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눈빛 속에 당신이 다시 비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변화의 끝에 어떤 기적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결국 진심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남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듯하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순간입니다. 바로 아내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요. 예전엔 늘 내가 먼저 시작해야 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죠.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다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관계가 회복될 때 먼저 변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사람의 뇌는 신뢰를 회복하면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눈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선이 바로 마음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표현을 잊고 지냈던 남편이 작은 칭찬과 대화를 이어가자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뿐 아니라 세로토닌, 안정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다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안정감이 쌓일수록 그녀의 표정은 달라지고 당신을 향한 반응이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대화하면 늘 싸움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밤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장님, 그 웃음소리가 집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건 단지 변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을 천천히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나 당신의 진심이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쯤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목적은 다시 사랑받기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기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 순환이 이루어질 때 부부의 에너지는 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젊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 안정과 애정의 회복은 심혈관 건강, 수면의 질, 기억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사랑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한 노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늙었지만 다시 연애 중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미소 속엔 다시 찾은 존중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다시 다가오는 순간,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 손끝, 말투 속에서 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지속될 때 그녀의 눈빛은 다시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은 곧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 신호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 모든 변화의 결론,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당신의 사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습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히 대답합니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죠. 사랑은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표현이 줄어들고 용기가 약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다시 꺼내는 순간 관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부부를 만나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손잡기,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75세 한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서로 고마웠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운동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의 혈압은 안정됐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니 건강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내는 여전히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이고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지만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존중, 용기, 그리고 진심 위에 다시 피어납니다. 존중은 말보다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용기는 사과와 표현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심은 하루의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눈 맞춤, 따뜻한 손끝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원할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 이미 절반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실천이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용기가 곧 당신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 용기가 존중이 되고
그 존중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제 마지막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당신의 용기입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 평생 당신의 건강과 사랑을 지켜드릴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로 원하는 손길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